홍종원 국정원 차장 잘 아시지요? 예, 최근에 언론 통해서 얘기 다 들으셨죠? 예, 사건. 이분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2인자입니다.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I6 이러한 정보기관, 세계적인 정보기관의 2인자들이 정치에 끼어들고 또 국가적 혼란의 트리거가 되고 국가 운명을 뒤흔드는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간첩을 잡으라고 했더니 간첩은 잡지 않고 대북 공작을 하지 않고 탄핵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이게 내란 탄핵의 핵심 중심에 홍정원 국정원 차장,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2인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3일 날 10시 53분경에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대통령께서 잡아들일 정치인 명단을 준 것처럼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한겨레에 다 나갔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리고 10월 6일 KBS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한겨레와 인터뷰했던 거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명단을 준 것은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방첩사령관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자, 이것만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국정원 직원법은 어떤 게 있느냐? 17조에 의하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든지 위법성 조각 등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국정원법에 있습니다. 21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도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엄중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공작 핵심에 바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홍정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또 신빙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검찰이 이 공소장을 헌재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검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얼른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메모를 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메모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큽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이 명단을 적었는데 첫 번째 명단은 적다가 이걸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국에서 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가 기억을 복귀해서 적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복귀하고 누구한테 재작성 시켰느냐? 들으셨습니까? 네. 누구한테 재작성 시켰습니까? 보좌관,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 직원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살생부입니다. 살생부를 보좌관한테 시키는 사람 보셨습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정보의 2인자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정보의 가치에서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디에서 받았는지,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신빙성이 없고 지금 원본을 버렸다는 거예요. 보좌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서 이런 것부터 수사를 안 하면 도대체 어느 거를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최근에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도 이제 논란이 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신빙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가 검토가 법원 내에서도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국정원 차장이
국정원장 공간 앞에서 받아 적었다 그랬어요. 국정원장 공간 앞에 CCTV가 있을 겁니다. 없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설에? 빨리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메모를 빨리 입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입수해서 필적 감정하고 CCTV 가다 감정하고 이 중요한 이 사건의 탄핵 공작의 트리거가 바로 이 홍장원인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않는 게 지금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취지는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단 당의 그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 홍정원 차장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 메모를 썼는데 왼손으로 썼답니다. 왼손잡이랍니다. 이 사람 왼손잡이 아닙니다. 국정원에 제가 제보받은 부하였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제가 제보받은 게 보면 화면 보시면 저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왼손잡이입니까? 응?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모든 게 거짓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다.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 간첩 잡으라고 했더니 탄핵 공작을 하는 주범이 대한민국 정보의 2인자입니다. 이게 수장으로 2인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방첩사령관한테 받았다는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네네. 거기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술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일부 뭐 구체적인 어떤 이제 정확성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한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공소장에 있는 기본 골격 자체는 이 김명은 국방부 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이야기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전화상으로 그 홍장원 1차장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공소장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도 좀 세밀하게 검토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치 추적을. 그런데 그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는 걸 다음에 살생부로 이 사람이 둔갑을 시킨 겁니다. 살생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먼저는 대통령한테 받았다 그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방첩사에 구금시설도 없습니다. 근데 구금시설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도 또 체포조라고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탄핵 심판에 가 있는 재판관들한테 공소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수사를 해서 이 공소장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사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또 이 홍장원 차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 여러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장원이 직접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게 비밀리에 전달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 또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홍장원과 연결되어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데 정보를 다뤄왔던 2인자가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 비밀을 가지고 야당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게 이게 상식선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할 위치에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보를 다뤘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탄핵을 공작을 한 징후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야당과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증거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팀에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